저는 정말 경쟁적이었고요. 나만 잘 되면 돼의 스타일이었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에 나가서 정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계속해서 승진도 많이 하고, 총지배인 자리까지 올랐던 이유는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다행인 점은 그런 그 장점 말고 단점이 정말 많았죠. 자기 중심적이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협동할 줄 모르고 이런 전형적인 그 특징들을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서 장점들만 모아서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철이 들고 조금씩 조금씩 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에서 정착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의지랑 상관이 없었죠. 1997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IMF가 터졌잖아요. 저는 그때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을 보니까 취직도 잘 못하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시사라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어 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중에 한 명하고 얘기를 하다가 IMF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 지금 되게 걱정이다. 이제 내년이면은 대학교 4학년인데 취직 못할까 봐 걱정되고 빨리 이 금모으기가 성공해서 한국이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딴 데 가서 살면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애국심도 없고 너는 소속감도 없고 뭐 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없냐 이런 생각하다가 이렇게 잠깐 멈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 내가 나온 학교, 나의 주변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터전을 바꾸면 되지 않냐는 굉장히 심플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눈길도 돌리고 2000년도에 처음 취업한 곳이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있는 하얏트라는 호텔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서 영국의 런던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호텔 스쿨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살다가 런던에서 와이프도 만나고 어쩌다 보니까 한 9년 정도나 영국에서 거주를 하게 됐고요. 영국에서 한 9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영이민도 했었고요.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결국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해외로 진출한 곳이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 9년 정도 삶을 꾸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영국의 캠브리지로 이주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지난 25년 동안 총 6개국에서 삶을 영위했었고요. 9개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은 남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외국에서 처음 살기 시작할 때는 제가 나이도 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에 따라서 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고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와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제 자신의 정체성이 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30대에서 막 40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나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변화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로 이주했을 때부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세워놓은 인생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철 좀 들자. 그래서 친절하자, 뭐 너그러워지자, 뭐 도덕적인 삶을 살자, 뭐 배려심을 가지자, 뭐 정직하자, 뭐 이런 삶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의 원칙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가나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가치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건 크리스찬을 만나건 상관없이 이제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삶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해질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나랑 의견도 안 맞고 나랑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아무리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너는 너무 정직해. 너는 너무 친절해. 넌 너무 열심히 살아."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도 줄어들게 되고 삶을 살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늘어나게 되고 내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어디에 가나 제 맘대로 기준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1-2 학년 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인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걸 까먹고 편법에 좀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로. 그런데 14년간 10번의 승진을 이루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미주님만의 그런 비결이 또 있었나요? 사실 그 호텔리어라는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퀄리티는 누가 더 열심히 하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생들한테 아니면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죠.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저는 웨이터가 될 거예요." "저는 리셉셔니스트가 될 거예요." "전화 교환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없죠. 저 역시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라다 보고 인제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국내에 있는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는 게 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택했던 게 호텔리어라는 직업이었는데 막상 호텔리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호텔리어가 꿈이었던 친구들보다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직업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의 꿈을 버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능력 한계를 느끼고 아니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뭐 실수를 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인제 호텔리어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 의식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좀 능력이 출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아 여기는 쪼끔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도 이 언어적인 단점이 있지만 나만의 이제 한국인의 그 끓는 피를 이용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막 12 시간, 13 시간씩 일한 적도 많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면서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거기 영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을 한 2 년에 한 번씩은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22년 동안 호텔리어 총지배인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하신 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일을 사랑하기까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을 정도로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인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리어는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곳에 진출을 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그 농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씨를 뿌리면 씨 뿌린 대로 걷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호텔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뭐 얼마나 그 네트워크가 좋은가, 좋은 대학을 나왔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총지배인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게 호텔리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페어하죠. 그래서 좀 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페어한 곳이 그 호텔리어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굉장히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 승진을 10년 동안 8 번이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0 년이 아니죠. 한 14 년, 14 년에 승진을 8번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승진을 자주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승진을 자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인생이 참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어
호텔리어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뭐 승진을 했다고 해도 웨이터가 이제 승진하면 캡틴이 되는 거고, 캡틴이 승진하면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되고 뭐 다이렉터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승진을 한다고 해도 다른 그 직업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월급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런데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참 행복하기에 적합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남들의 괄시를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건도 좋지 않은 그런 직업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행복했던 인생이었어요. 지난 22년이.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다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남들 배려하기보다는 나만 생각하던 그런 그 사람에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는 걸 느끼는데,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텔은 사람이 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호텔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예쁜 객실,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호텔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음식이나 객실이 아니고 서비스거든요. 결국 사람이 상품입니다. 사람이 상품이고 고객도 상품이고 모든 것이 다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게 호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동 직업적이죠. 그래서 뭐 호텔 하나에 일하는 직원이 200명, 300명씩 되거든요. 이런 그 노동 집약적인 사람 위주인 그 비즈니스에서 리더 역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의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갈 텐데, 최고의 리더가 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리더라는 게 결국 내가 볼 때는 이 길과 이 길 중에 일로 가면 좋겠다.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리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 구성원들이 내가 결정을 했을 때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따라서 총지배인이라는 직업을 제가 7, 8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어야겠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총지배인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건 자기만을 위한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할 사람이야. 그래서 믿고 따라가도 돼. 이런 마음을 줘야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더라고요. 단편적인 예가 2020년에 그 팬데믹이 발생했을 텐데요. 호텔이 제가 이제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일하고 있던 직원의 수가 3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텔 하나는 문을 닫고 나머지 하나 호텔도 거의 뭐 영업이 마비될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그 누구도 직업을 잃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 모두 좀 희생을 해서 어떤 사람은 월급을 50%만 받고, 그다음에 좀 어떤 사람은 월급을 60%만 받고, 뭐 저같이 좀 월급이 많은 사람은 월급을 20%만 받고, 이렇게 쭉 계획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자, 이렇게 직원들 상태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다 동의를 하고 바로 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도 있었고 굉장히 좀, 한국으로 치면 강성 노조도 있었는데 모두 다 제가 제안하는 거에 찬성을 하고 한꺼번에 다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보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총지배인이라는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게 이 총지배인이라는 직업이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호텔리어가 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호텔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지배인이나 총지배인이나 아니면은 그 매니저급이 아니고 다 일선에 나가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 웨이트리스랑 고객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체크인 할 때는 리셉션에 서 있는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 교환 수가 고객에 만나는 그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그 경영진이 열심히 하냐보다는 일선에 있는 그 가장 그 고객 접점에 있는 그 직원들이 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느냐가 그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재배관 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뭐냐면, 총집엔 하는 일 되게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 앉아 가지고 결제판에 들어오면 이제 결제 몇 개 하고, 뭐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레비뉴 전략 같은 거 짜는 거는 사실 일주일에 몇 시간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어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게 총집행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했던 일은 뭐냐면요, 직원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 직원들 만나는 직원마다 악수하고, 안부 묻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이름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그 직원 수가 200-300명 정도 됐는데 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을 항상 직접 다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2-3명 되는 친구들의 그 생일에 카드만 보냈었는데, 나중에는 직접 그 인사부랑 계획을 짜서 직접 그 디파트먼트 그 부서에 찾아가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 촛불도 끄고 이런 거를 1년 내내 했었거든요. 직원 수가 이제 2-300명 되니까 거의 매일 한 명이 생일이 있어요. 2명, 3명 있는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직원들이 저에 대한 믿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 행복해지겠죠. 나는 좋은 직장에서 지금 즐겁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호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얼마나 직원들이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하냐인데, 진정으로 지금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소비 그 우리의 고객들이 봤을 때도 이 직원이 정말 진정으로 웃고 있구나, 나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호텔의 숙박이 굉장히 즐겁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던 것 같아요.